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투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ISA를 통해서 제가 금투세를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진짜 귀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또 더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자, TF팀에서 실질적으로 4개월 만에 이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특명을 받고 킥오프 미팅을 했습니다. 증권사별로 다 이런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 이 대표님께서 자, 금투세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 안 한다는 얘기를 죽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지침에 따라서 증권사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20명, 30명 정도로 구성된 TF팀이 금투세를 위해서 이제 개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돈도 돈인데요. 엄청나게 행정적으로도 귀찮아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살짝 다시 브리핑 드릴게요. 자, 금투세가 여기 사이에 소득세법 개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25년부터 막지 못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이미 법안은 다 통과가 되어 있고요. 기존 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병과 약을 동시에 주는 거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무조건 병만 얻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요. 주식과 채권의 양도 차익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일반 주주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금토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3억 이하는 20%, 그다음에 3억 이상은 25%, 여기서 10% 개별 소득세까지 합해지게 되면 22%와 27.5%가 부과가 됩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높아요. 가장 큰 문제, 우리 월배당 커버드 콜 하잖아요. 자, 세금이 지금 현재로는 15.4%거든요. 이 금토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22%, 27.5%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일단 무조건 최악이죠. 그리고 물론 과표 따라서 이 공제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국내 주식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만 내게 되는 사실상 대주주 과세다라고 하고 있지만 미친 소리입니다. 대주주들이 미쳤다고 국내 주식을 하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다가 내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주주들이 떠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은 지금하고 똑같긴 하지만 2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2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20%, 25% 세금이 부과가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이제 ETF라는 형태로 약간은 선진화되는 개인들의 투자 방법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막아버린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행정적으로 진짜 최악이에요. 자, 일단은 금융사 간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ISA가 누더기처럼 자꾸 뭐가 붙다 보니까 전 증권사가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통산이 안 됩니다. 1인 1계좌 웬 말입니까? 연금처럼 좀 차세대 좀 시스템까지 개발 좀 절차적으로 한 다음에 증권사별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사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연금처럼 여러 가지 계좌 맞춰놓고 1,800만 원 증권 전산에서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근데 ISA나 연금은 ISA는 지금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금투세 마찬가지입니다. 한 증권사 별로 만들 수는 있지만 통산이 안 돼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이건 미친 거죠. 얼마나 더 귀찮겠습니까? 5월에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현행 파생상품 완공세 과세는 11%인데 지금 월배당 투자 집합기구도 무조건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해외 파생상품도 11%가 아니라 15% 혹은 20% 혹은 25%로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화되는 것은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거 일단 가장 최악이고요. 그리고 소액 주식 지금 현재로서는 비과세잖아요. 과세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합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으신 거 여기 또 웃긴 게 있어요. 기본 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250만 원, 아까 5천만 원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금융사에 신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제가 뭐 대신 사람이다 그러면 미래에셋에서 신청해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래 사람이다 한투에 신청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되게 일단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엄청난 귀찮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외 조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증권사별로 원천징수 계좌를 하나씩 지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천징수 계좌는 세금 인출이 당연히 안 됩니다. 세금만큼 인출이 안 되고 자, 근데 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증권사 요청하는 VIP나 지점장이 또 판단하는 영업직원이 판단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투세를 예외 처리까지 가능하다. 되게 희한한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조항들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ISA와 연금이 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ISA는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현재
연간으로 2천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고 5년 동안 1억까지 한도가 설정되는 그런 구조인데 4천만 원으로 증액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에다가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 1천만 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ISA의 혜택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1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9.9% 세금이 때려지니까 사실상 ISA는 좀 불편한 점을 감수하더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출금도 못하고 한 계좌를 묶어둔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연금이랑 ISA를 하게 되면 절세 계좌에서는 여기 보시면 어디 써 있을 텐데 원천징수 배제 또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절세 계좌거든요. 연금이나 ISA. 근데 이럴 때는 금융투자소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는 금투세를 안 하기 때문에 앞서 그 불편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 계좌 있는 경우에는 일부 증권사가 거래가 안 되면 신청하라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되게 큰 문제가 이제 금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연금이랑 ISA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금 계좌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한증권 자료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단순하게 써놓으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사실상 만드는 사람도 잘라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써놓으면요 레버리지는 되나? 인버스는 되나? 아니면 뭐 커버드콜 파생상품이라는데 되나? 해지형은 엄청나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연금의 가입 조건, 가입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자유롭습니다. 물론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는 있겠지만 일단 자유롭습니다. 해지도 자유롭고요.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상입니다. 금토세가 되면 폭망을 할 수 있는데 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들이고요. 자,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금투세를 면제시킨다라는 것 말고도 이렇게 5,500만 원의 급여 혹은 사업소득의 4천만 원이 나누어지는 측면에서는 자,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득공제 우리 환장하잖아요. 소득공제 우리 2월 달에 얼마를 돌려주느냐 아니면 토해내느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보너스가 된다. 연말 2월 달에 보너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내가 낼 세금 과표에서 세율을 곱한 게 내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요 과표를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세율하고 상관없이 과표를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근데 세액공제는요 여기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훨씬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줄여주지만 세율 때문에 무조건 세금 발생하는 거가 소득공제. 다 끝나고 계산된 거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빼주는 게 훨씬 큽니다. 자, 연금을 납입하는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는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 퇴직 IRP, 퇴직연금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900만 원까지 주어지거든요. 연금만 세액공제를 받아서 600만 원만 넣겠다 하시면은 16.5%가 돌려져 나와서 이 급여 구간에서는 99만 원이 환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IRP까지 900만 원을 전부 넣는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148만 5천 원이 돌려 나옵니다. 세액공제에서 돌려 나오는 거예요. 자, 5,500만 원의 연봉이 넘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13.2%로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79만 원이 돌려 나오게 되고 IRP까지 900만 원을 매년 넣게 되시면은 118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않을 이유보다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공백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68세, 빨리 받으면 63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퇴를 55세에 한다라고 쳐도 이 소득 공백기에 반드시 필요한 약간 링거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600만 원까지 넣게 되면은 우리 타미당 연 배당이 한 10% 가까이 나오잖아요. 타미당 7, 그러면 배당률이 9%라고 가정했을 때 배당률은 9%, 배당 성장까지 합니다. 원래는 한 연평균으로 한 5%에서 한 10% 정도 성장을 하지만 1.5%로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 600만 원씩 매년 입금을 하게 되면 원금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세액공제 받는 부분 99만 원을 가정하고 99만 원을 그대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재투자를 하는 거죠. 세액공제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초의 원금 자체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률도 성장하고 배당도 증가하고 하다 보면은 자, 월이자 연이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또 세액공제가 99만 원이 되겠죠.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10년 차, 그다음에 15년 차가 되면은 유의미한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15년 보통 이제 30살 혹은 이제 40살 이렇게 두 분류로 봤을 때는 15년 하게 되면 이제 45세잖아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월 한 40만 원 넣기가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죠. 자, 근데 40대가 되면 여유는 좀 생길 겁니다. 근데 15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수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5년 넣게 되면은 원금은 9천만 원, 그다음에 총 이제 기말 잔고는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월로 따지면은 세금 공제 여러 가지 뭐 혜택이나 불이율도 따지면 달라지긴 하겠지만 월에 23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뭐 조금 버퍼를 두고 봐도 맥시멈 한 230, 미니멈 한 180 세금 내더라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안 해놓으면은 이게 또 없다 치면 여러분들 월급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갑자기 소득이 뚝 끊긴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10원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원금이 9천만 원이고 총 잔고는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어떤 것도 이렇게 해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100만 원을 부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매년 100만 원이 돌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신한투자증권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되게 애매하게 써놔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 설명을 이제 들으신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총 급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소득 금액 4천만 원을 기점으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을 보지 맙시다. 계정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대는 148만 5천 원,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13.2%만 돌려 나오기 때문에 118만 원이 돌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50만 원이라는 여기 금액은요. 자, 900만 원. 내가 연간 900만 원 넣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20% 가까운 금액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20% 가까운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2월 달에 150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20% 손실이 나더라도 돌려주는 기적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 사이클이 올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해서 사모으는 요 평균 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년 2월마다 추가적으로 수혈이 되는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평균 가격을 맞추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순수 연금만 하면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99만 원만 환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20%는 아니고 15% 정도의 손실이 상쇄되는, 왜냐면 90만 원 손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99만 원 돌려주니까 이게 기적의 계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투,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피나 슈드를 직접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금에서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22%로 늘어나죠. 양도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럼 22% 마찬가지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두드려 내느냐 아니면은 돌려받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여기다가 금투세의 그 귀차니즘까지 제거를 해주는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월이니까 지금쯤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투자 가능 상품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걸 정리하면서 아까 신한이 그렇게 써놨다라고 했잖아요. 주식형, 채권형 이렇게 된다. 근데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헷갈려요. 연금 가능 상품과 IRP로 크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자, 연금은요, 이거 제가 정리한 거 먼저 보시면은, 자, 웬만한 거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안 돼요. 다 되는데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안 돼요. 자, IRP는요 다 되는데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당연히 안 되는데 파생 상품 비중이 40% 초과는 안 된다라고 써놨지만 단 합성은 또 됩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실제 파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파생 비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단은 확실한 거, 선물이 붙으면 다 안 돼요. 여기 다 됩니다. 선물이 붙으면 안 돼요. 근데 파생 비중이 40% 넘어가는 거는 안 되는데 합성형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형, 주식형 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확인해보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미래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 시켜놨습니다. 개인연금과 IRP 그 다음에 ISA로 구분해놨는데, 자, 보시면 개인연금에서는 다 돼요. 합성되고 다 되고 레버리지 인버스 안 된다 써놨죠.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ISA 중개형은 다 돼요. 다 됩니다. 여기는 뭐 제약이 없고요. 연금에서는 IRP에서는 위험자산 70%니까 몰빵으로 위험한 거 100%는 안 된다. 공격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자, 합성형 ETF의 가능 일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신한증권은 이걸 하기 싫었던 거고요. 얘는 말을 예쁘게 써놓은 거고 저는 너무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연금은 웬만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인해보고 하자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은 걱정할 거 없이 레버리지건 인버스건 그거 빼고 다 된다.
레버리지 2배, 3배, 인버스 빠지는 거 투자하는 거 안 되고 다 된다. 커버드 콜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엣지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연간으로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해요. 아까 600만 원 연금 입금 세액공제 한도, 그다음에 300만 원 IRP 한도 900만 원까지 되고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게 뭐 포함이 된 건가 아닌가 생각되시겠지만 전부 합쳐서 1,800만 원까지만 이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합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데 세액공제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 페널티가 없다라는 거는 세액공제를 받으면 페널티가 있다. 약간의 페널티가 존재하는데 5년 이내 해지하실 경우에는 2.2%의 추가 페널티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사람들 잘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2.2%의 추가 페널티가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5,500만 원 급여를 바탕으로 넘어가면은 13.2%의 세액공제율, 그 다음에 얘는 16.2하면은 16.5%의 세액공제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세액공제를 13.2%만 받잖아요. 근데 해지할 때는 16.5%의 기타 소로스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토해낼 때는 16.5%를 내는 거예요. 받을 때는 13.2%를 내는데 토할 때는 16.5%를 내면 얘 마찬가지로 받은 만큼만 내면 되는데 급여가 혹시나 많았을 경우에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나중에 또 솔직히 출금할 때 되면 돈이 급하니까 그냥 뭐 해주세요 할 텐데 3%또 아깝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 사실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100만 원까지 된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하고 달라요. 다른 겁니다. 조합 하나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연금에서 추천하는 조합들은요, 좀 안전한 것과 그리고 좀 약간 중립적이면서 약간 공격적인 그런 포트로 나누어 봤습니다. 코덱스 리츠는 월 배당으로 한 6% 정도 나옵니다. 타미당은 한 10% 정도 나오죠. 가격 변동폭까지 고려해서 타미당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평균 가격으로, 리츠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츠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리츠와 안정적인 리츠와 그 다음에 약간은 중립 플러스 공격 중공 형태의 타미당 7을 조합한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저는 오히려 뭐 나스닥에 몰빵한다거나 S&P에 몰빵하는 것보다도 더 괜찮을 수 있는 배당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도 되고 매월 이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자를 재투자하는 형태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니까 그냥 S&P만 꾸준하게 들고 있는 거 오름 좋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매월 배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재투자해서 주식 수를 늘려놓는 것이 괜찮다라고 보고 앞으로 리츠는 금리 인하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리츠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미10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엣지가 또 있더라고요. 늦게 출시된 만큼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출시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요, 멤버십 3가지로 형태가 분류되어 있고 주식, 그 다음에 이런 투자 배당 관련된 것들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